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이제 하셨을 건데, 시험 하루나 이틀 전에 25년도부터 새롭게 출제될 법한 곳이 있어요. 그곳을 짚어드리고자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으로 정보통신 기기 파트에서 그동안 24년대에 새롭게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자주 나왔던 문제, 향후에 25년부터 이런 파트에서 또 새롭게 나올 법한 문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만들기는 어려웠고요. 예상될 수 있는 파트만 골라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하루나 이틀 전에 꼭 지금 강의는 듣고 숙지를 꼭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보통신 기기 파트에서 CCTV라는 폐쇄로 텔레비전이죠. 파트 부분이에요. 그동안 잘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정의 문제죠. 그 다음에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25년도부터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상 정보를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전달하여 보안이라든지 감시 등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화상 정보 시스템을 뭐라 하냐? 이렇게 나면 답이 CCTV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특히 이제 원거리를 관찰하거나 근거리는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찰할 때, 보이는 거리는 보이는 영역은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곳에 인체의 접근이 불가능한 환경을 관찰할 때에도 사용되고, 특히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죠? 교통상황 감시용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CCTV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상업용, 그 다음에 교육용, 그 다음에 의료용, 그 다음에 우주 관측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업용이냐, 교육용이냐, 의료용이냐, 우주 관측용이냐로 나눠볼 수 있는 게 CCTV다. 그래서 용도별 분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정의와 같이 많이 됐던 것이 구성 요소죠. 그래서 CCTV에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찰상 장치죠. 한마디로 이제 촬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송 장치죠.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표시 장치죠.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를 이제 보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표시 장치 및 기록 장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 장치의 종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VTR, DVR, MVR 이런 것들이 기록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24년도에도 이제 출제가 됐지만 향후 25년도에 나올 법한 분야가 여기라는 거죠. 저는 공동주택 내에 CCTV 설치 장소가 있는데 의무 장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닌 곳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미 나왔기도 해요. 이미 나왔고 25년도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기준으로, 자, 승강기죠. 승강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예요. 그 다음에 각 동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는 항상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자, 세대 300세대 이상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동안 물어보지 않았지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요, 승강기라든지 놀이터, 출입구는 항상 들어있죠. 출입구. 출입구에다 별표를 하세요. 출입구는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출입구가 있었죠. 그래서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 보안 방법이 필요한 장소에는 CCTV 방식의 감시 카메라를 의무적이라는 건 꼭 설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동안 5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5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이에요. 주차장법에는 주차 대수 30대입니다. 초과예요. 초과라는 건 넘는다는 거죠. 30대까지는 아니지만 31대부터 초과니까. 초과되는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CCTV 및 녹화 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이미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가 새롭게 또 응용해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CCTV의 기본 구성 요소로 틀린 것. 가장 출제량이 많았던 문제예요. 촬영 장치, 찰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송 장치, 표시 장치. 그래서 촬영 장치나 찰상 장치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찰상 장치, 전송 장치, 표시 장치 및 기록 장치가 3대 구성 요소입니다. 답은 헤드엔드죠. 이 헤드엔드는 이제 케이블 TV의 핵심 장치죠. 그래서 케이블 TV 파트에서 또 이제 다뤄보겠지만 이 케이블 TV의 3대 구성 요소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센터계에 헤드엔드가 들어가 있어요. 센터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송계죠. 전송계. 그 다음에 여기가 단말계예요. 그래서 3대 구성 요소가 단말계, 전송계, 센터계로 되어 있는 게 케이블 TV죠. 뒤에서 이제 케이블 TV가 또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근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응용해서 더 자세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공동주택에서 케이블 TV 카메라 의무입니다. 설치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하 주차장 아까 있었죠. 지하 주차장. 단 이제 조건이 있었죠. 몇 대? 30대를 초과하는. 그죠? 그다음에 각종 출입구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돼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 300세대. 300세대 이상이죠. 그거는.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출입구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층 계단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새롭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이건 만들어낸 문제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답 처리가 좀 됐어요.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유사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공동주택 내에 CCTV 설치 장소 중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 이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꼭 공부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네트워크 카메라 파트예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카메라 파트는 새롭게 이미 출제도 됐지만 24년도에 출제가 됐지만 새롭게 출제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IP를 이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든지 아날로그 카메라든지 기존에 사용했던 카메라들은요, 우리가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메라에서 저장 장소까지 직접 1대1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썼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카메라 장치에서 영상을 일부 처리해 가지고요, 인터넷망을 이용해요. 인터넷망, IP망이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전송해서 저장 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제 여러 개 설치하더라도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이 많이 필요 없죠. 1대1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와 허브라는 장치가 있겠죠. 허브까지만 각각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카메라의 특징,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 정보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특징으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이용했던 기존의 디지털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와는 달리 뭘 이용한다? 인터넷망을 이용합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카메라의 종류가 네트워크 카메라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시죠. 카메라에 IP가 부여되고 네트워크망에서 다른 카메라들과 같은 IP 회선을 쓰기 때문에 이제 충돌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동일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카메라 설치 시 큰 장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1대1로 카메라 대수만큼 회선을 저장 장소까지 다 동축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접해 있는 허브까지만 1대1로 설치를 하고 허브 장치부터 저장 장치까지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이 단순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네트워크 카메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와 기존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의 특징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이게 NCS 모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화질 면에서 보신다면 네트워크 카메라가 노이즈도 없고요. 노이즈가 없고 선명한 화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라든지 노이즈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유리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아날로그 카메라는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신 이제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 기존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선명도나 노이즈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면에서 보신다면 카메라 내부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카메라 내부에서 영상 처리를 해요. 그래서 카메라 내부에서 영상 처리를 해 보내고 MVR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드 약자죠. 그래서 MVR에서 다시 영상을 재처리함으로 장비가 고성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카메라 내부에서도 영상 처리를 한다는 거 특징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는 카메라 내부에서는 영상을 찍기만 하지 영상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찍은 영상을 그대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장 장소, 레지스터에서 저장 장소에서 영상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받은 영상을 그대로 녹화기까지 전송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로에 유입된 노이즈까지 전송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에 약한 것이 아날로그 카메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방식에 따른 영상 속도 차이는 없어요. 영상 속도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속도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기 성능에 따라 영상의 품질 및 최대 프레임 수가 결정되는 것뿐이지 네트워크 카메라냐 아날로그 카메라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썼냐, 뭐 성능이 좋은 아날로그 카메라를 썼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면 네트워크 카메라나 아날로그 카메라나 속도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카메라 방식에 따른 영상 속도 차이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면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비싸요. 그 다음에 선로 비용 면에서는 싸죠. 왜? 기존에 썼던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가격은 아날로그 카메라가 저가입니다. 근데 이제 선로 비용이 높죠. 그 이유는 카메라와 저장 장치까지 1대1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는 MVR을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드, MVR이라는 저장 장치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 내에 SD 카드에도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망 내에 스토리지에 저장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는 카메라 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요. 찍기만 하고 바로 영상을 전송해서 우리가 DVR이라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죠. VDR이라는 이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영상을 찍기만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DVR 내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카메라 내에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할 때 영상 처리를 하고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가 고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카메라는 찍기만 하고 찍은 영상을 보내가지고 저장 장치인 DVR에서 영상을 저장한다. 그래서 영상 처리를 해서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송 방식은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는 UTP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등을 통해서 디지털 저장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아날로그 카메라는 주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실드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한다라는 겁니다. 설치 방법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카메라와 가까운 허브 장치까지만 1대1로 연결하고 허브 장치에서 이제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로비가 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카메라는 1대1로 연결하기 때문에 선로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와 녹화기까지 하나씩, 즉 1대1로 배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 카메라는 허브까지만 배선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특징을 비교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카메라 파트에서 또 새롭게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NCS 모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시고 이 특징 비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케이블 TV 장비 중 기존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에 비해 네트워크 카메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선명한 화질 맞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방식에 따라서는 영상 속도 차이가 없다 그랬죠?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비교적 고가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상 처리를 하고 또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영상 처리와 저장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일 수밖에 없죠. 선로 비용이 높다 그랬는데 아니죠. 기존에 이제 인터넷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 비용이 저렴하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은 UTP나 광 케이블을 통한 디지털 저장 방식을 사용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4번 내용 보죠. 다음 중 CCTV 시스템에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로 텔레비전 CCTV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방식에 비해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단 카메라는 고가라겠죠. 고가입니다. 영상 처리도 해야 되고 저장 장소도 있어야 되죠. 카메라 내부에서. 성능 면에서 카메라 내부에서 영상 처리를 해서 보내고, 그죠? MVR에서 다시 영상을 재처리함으로 장비가 고성능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속도 면에서는 카메라 방식에 따른 영상 속도 차이는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화질 면에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이 아니라 노이즈가 없다겠죠.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이 아니라 없다겠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화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죠. 그래서 이 4번 내용은 아날로그 카메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와 기존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IP CCTV, 네트워크를 이용한, IP를 이용한 CCTV를 말하는 거죠. CCTV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광 케이블을 이용했다고 했으니까 광 전송 장치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PoE형 스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oE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론 때 배웠습니다. 파워 오버 이더넷 스위치의 약자죠. 그래서 UTP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과 데이터를 동시에 받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PoE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PoE를 지원하는 형의 스위치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UTP 케이블도 사용하겠죠. 헤드엔드는 케이블 TV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CCTV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종류를 구분할 때 교육용이 있었고요. 우주 관측용도 있었고 의학용도 있었죠. 그래서 상업용, 교육용, 의료용, 우주 관측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닌 건 주택용은 크게 분류용으로 없었죠.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런 폐세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및 종류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박스형 카메라가 있죠. 박스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런 카메라가 있죠. 그것을 돔형이랍니다. 그래서 돔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형 카메라는 옥 외, 집 밖이죠. 옥 내, 집 아니잖아요. 그래서 옥 외에는 주부 출입구, 그러니까 주된 출입구나 보조적인 출입구, 이 출입구 쪽에 이제 설치할 때 이런 박스형 카메라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및 보행자용으로,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설치할 때는 이런 박스형 카메라를 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옥내 지하 주차장 같은데도 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돔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동 진입 출입구입니다. 동 진입 출입구. 그다음에 무인 택배 시스템 설치 장소예요. 무인 택배 시스템 설치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실 또는 기계실.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또는 이제 옥상 입구, 계단실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돔 카메라를 주로 설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폐쇄로 텔레비전의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돔 카메라는 돔입니다. 돔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천장 마감과 주위 환경을 고려해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방향은요, 탑승자의 식별이 용이하고 사각 범위가 생기지 않는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운영에 전자파 등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품 선정과 시공 루트를 고려하여 설치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CCTV의 설치 조건으로 맞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폐쇄로 텔레비전 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박스형 카메라입니다. 박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천장 마감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오늘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형 카메라가 아니죠. 도명.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카메라 방향은 탑승자의 식별이 용이하고 사각 범위가 생기지 않는 위치를 고려해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내부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고려해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운영에 전자파 등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품 선정과 시공 루트를 고려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틀렸다. 이와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폐쇄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여기가 제가 꼽은 곳이에요. 이 파트가 지금 기기 파트잖아요. 영어가 나오는 건데, 이미 출제된 문제도 하나 문제 있어요. 이게 24년도에. 근데 이제 향후 나올 만한 것들은 기기에 관련된 용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에 관련된.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아이리스가 뭐냐. 그 다음에 조그와 셔틀이 뭐냐. 그 다음에 펜과 틸트가 뭐냐. 그 다음에 하우징이 뭐냐. 이게 나왔어요. 하우징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향후에 나올 법한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현상, 어떤 현상을
정의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블레미시라는 것은 CCD, 차지 커블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전화 결합 소자라는 뜻입니다. 전화 결합 소자에 상처나 흠 아시죠? 흠 등이 있을 경우 화면상에 밝은 흰 점이나 흑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블레미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저는 현상보다는 이 과목이 기기라는 어떤 장치에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말고 세그라는 현상, 스미어라는 현상 이런 현상들 말고 장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치들에 해당되는 걸 제가 별표를 4개를 해놨어요. 그중에 하우징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아이리스라는 것은요. 카메라로 입력되는 저도 변화에 맞추어 렌즈에 보내는 빛의 양입니다. 빛의 양을 조정하는 조리개를 뭐라 하냐? 그러면 아이리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의 기구를 뭐라 하냐? 뭐라고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구와 셔틀은 뭐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구는 살짝 밀거나 흔들리는 것으로 정밀하게 프레임 단위의 선택을 가능히 하고 그다음에 셔틀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후방 가변 속도로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위치 부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장치를 조구 셔틀이라고 해요. 조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간 흔들리는 현상을 조구라고 하죠.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현상을 이제 조구라고 그래요. 셔틀은 이제 우리 우주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셔틀은 직역을 하면 우주선이라는 뜻인데 셔틀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후방 가변 속도로서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위치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조구 셔틀이라는 장치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펜 틸트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제어 신호를 받아 카메라를 감시하고자 하는 곳으로 상하 좌우 이동시켜 피사체를 포괄적 또는 집중적으로 감시 및 관찰할 수 있도록 모터, 그 다음에 클러치, 기어 등으로 제작된 기기를 뭐라 하냐. 이걸 펜 틸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우징은 이제 이런 거죠. 빗물이나 눈, 직사광선, 온도 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함체를 뭐라 하냐. 이것을 하우징이라고 한다. 이건 이미 기출문제 24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짚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보다는 아무래도 기기 쪽의 문제들이 장치 쪽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에 해당되는 용어 4가지입니다. 아이리스, 그 다음에 조구 셔틀, 그 다음에 펜 틸트, 그 다음에 하우징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달라. 현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장치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8번 문제로 가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됐죠. 빗물, 눈, 직사광선, 온도 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는 함체를 뭐라 그래요? 하우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것들, 조구 셔틀, 그 다음에 펜 틸트, 아이리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폐쇄로 텔레비전의 점검 사항이에요. 뭐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지만 응용돼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폐쇄로 텔레비전의 로컬 시스템입니다. 로컬입니다. 시스템 점검 사항이에요. 로컬이라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 카메라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원 케이블, 그다음에 연결 장치, 커넥터의 연결 상태 이런 거는 현장에서 체크를 해봐야죠. 그다음에 입력 전압의 특성 파악, 그다음에 카메라 하우징의 방수 고무 패킹 등의 점검, 그다음에 영상 전송로에 대한 레벨 조정, 그다음에 특성 검사, 그다음에 렌즈의 핀트나 조리개 조정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 가서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서 직접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 시스템의 점검 사항들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메인 시스템입니다. 메인 시스템 점검 사항이에요. 자,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의 소모성 부품의 교환 재조정 특성을 체크하는 것은 메인 시스템 점검 사항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기 간 접속 케이블의 열화를 점검하고 접속선 등을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원격 제어 기능을 면밀히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입력 전압의 특성을 체크하는 거. 입력 전압의 특성을 측정하는 거는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시스템 점검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 장치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전격 전류와 전압, 출력 상태를 점검한다. 그다음에 전원 연결 단자의 결함과 체결 경고성 여부를 점검한다. 그다음에 전원 접속 플러그의 이완이나 발열 여부를 점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원 장치를 점검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게 로컬 시스템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메인 시스템 점검 사항과 좀 섞어 놓고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네 번째 CCTV의 이제 정기 점검 중점 체크 사항이 있고요. 정기 점검입니다. 그다음에 수시 점검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기 점검 시 중점 사항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수시 점검 시 중점 사항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시 점검 중점 체크 사항은 카메라, 모니터, DVR 등 연결 상태와 시스템 동작 시험을 검토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초점 및 영상 녹화 상태 등 점검은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검토해야 된다. 렉 내외 온도 및 습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시 점검 시 중점 체크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9번째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CCTV 유지 보수에 있어 CCTV 로컬 시스템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되는 로컬 시스템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전원 케이블 및 커넥터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죠. 그 다음에 입력 전압 특성 파악도 있었죠. 그 다음에 카메라, 하우징, 방수, 고무, 패킹 등의 점검도 있었어요. 근데 모니터나 마우스, 키보드 등의 소모성 부품의 교환 재조정 특성을 체크하는 것은 로컬 시스템 점검 사항이 아니고 뭐였어요? 메인이었죠. 그래서 메인 시스템의 점검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CCTV에서 이제 수시 점검 사항, 정기 점검 사항이 있고 이제 수시 점검 사항이 있었죠. 수시 점검 사항 시 중점 체크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1번은 카메라, 모니터, DVR 등 연결 상태와 시스템 동작 시험을 검토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초점 및 영상 녹화 상태 등 점검을 검토한다 그랬고, 렉 내외 온도, 습도를 점검한다 그랬죠. 소모성 부품의 교환과 재조정 특성을 체크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정기 점검상이죠. 수시 점검상이 아니라 정기 점검 시 중점 체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동영상 감시 및 기타 물리적 반범 지역 내에 IP 제품들의 표준 통신 규격으로 CCTV 시스템의 표준 국제 표준 프로토콜은 뭐냐? 이건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뭐예요? 오픈 네트워크 비디오 인터페이스 포럼이죠. 답은 2번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영상 감시 및 기타 물리적 반범 지역 내에 IP 제품들의 표준 통신 규격으로 CCTV 시스템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은 뭐다? ONVIF입니다.
오픈 네트워크 비디오 인터페이스 포럼이에요. 자, 1번은 내용은 뭐예요? VCS라는 것은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SOAP라는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SOAP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AP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HTTP죠.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상에서 문서죠. 그걸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 그다음에 HTTPS가 붙어 있는 건 보안 기능이 보강된 거죠. 프로토콜을 S가 붙어 있는 거죠. HTTPS. 그다음에 SMTP. 메일 전송 프로토콜 아닙니까? 등을 통해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SOA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OAP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VR은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뜻이죠. VR. 그래서 딱 봐도 이제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상의 시스템도 아닐 거고요. 그죠? SOAP도 아닐 거고, VR. 가상현실도 아닐 거다. 답은 2번이다.